자, 인투셀 주인들 반갑습니다. 홍프로입니다. 오늘 인투셀 장마감에서 성적표만 볼게요. 24,800억 마이너스 4.25%, 거래대금은 109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평균적인 거래대금과 비교했을 때 이 하한가 7월 9일 대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한가 이후에 이렇다 할 지지가 안 나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니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상 자포자기 단계로 좀 넘어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공모가 17,000원짜리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여기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는 있지만은, 회사의 대응 그리고 이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알게 되면은 이 주식의 특성이 있어요. 얘가 기술 특례 상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의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권한들 같은 게 있어요. 일반 주식과 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이 인투셀이라는 종목을 바닥을 예상하고 추가적인 매수를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인투셀 바닥을 찾기보다는 단타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바닥권이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영상으로 이 자리에서는 바닥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이제 단타 종목 조금 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특례 상장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좀 버티시기를 결정하신 분들한테는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타 종목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받아가세요. 아시겠죠? 자, 본 내용 시청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인투셀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기사를, 인투셀이 이제 ADC 기술 반응 후풍, 삼성바이오 피해 우려 라는 좀 얘기가 나와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투셀 이제 ABL 바이오와의 관계가 끝났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인투셀이라는 종목에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다. 주가가 반등하려면은 자사주,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했던 대표이사의 10억 매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공시 보여드리면서 10억 이상 샀다, 10억 한 3천만 원 정도 샀다라는 거 공시 내용으로 보여드렸죠. 이게 이행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삼성바이오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유의미하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사 내용 한번 볼 건데, 삼성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정확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랑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인투셀이 총 4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고, 2017년도에 하나, Y바이오로직스랑 하나, 그리고 2022년도에 스위스의 ADC 테라퓨틱스, 그리고 2023년 12월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ABL 바이오, 이렇게 4건인데, 2017년도에도 이제 넥사테칸과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된 시장 물질을 통해서 Y바이오로직스랑 이번에 이게 ABL 바이오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인투셀이랑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번에 ADC 플랫폼 계약 해지권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제 했고요. 양사가 공동 개발 중인 후보 물질 YBL015는 Y바이오로직스 항체, 인투셀의 오파스 링커 기술과 듀오카마이신 병형체가 접목된 형태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된 넥사테칸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술력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YBL015는 미국에서 이미 특허가 등록됐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더 드려보면은, 인투셀의 공식 입장을 봐야 알겠는데 기술 도입 시 유사한 사례가 많다. 그러니까 인투셀이 좀 재수없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까지 터진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은폐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술 도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특허 리스크인 만큼 ABL 바이오처럼 지속적인 특허 상황 모니터링과 제3자 특허 기술 요청 취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포인트는, 이 회사에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인 삼성과의 관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대부분 알고 있죠. 삼성 바이오, 삼바라고 보통 줄여서 말을 하죠. 저도 이제 줄여서 좀 말할까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얘는 상장되고 얘는 비상장인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쉽게 설명하려면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쌍둥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삼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끔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사 먹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한 약이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무슨 다른 회사 거 제품들 주는데 효과 똑같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약들을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제네릭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특허가 만료되는 약. 그러니까 이제 원료가 되는 의약품만 있으면은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제네릭하고 바이오 시밀러는 사실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이나 위에 언급한 타이레놀 이러한 복제약,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좀 단순해서 완벽한 복제가 가능한 거고, 우리 지금 삼바가 뛰어드는 시장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류마티스 관절염, 항체 치료제, 인슐린 같은 복제약 같은 세포를 이용해서 만든다 차이.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인지해야 된다는 거 이유를 왜 말하냐면은 인투셀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번 관계가, 그러니까 삼바와의 관계를 밝혀라라고 해도 사실 지금 특허권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 단계에서는 어떻게 뭐 증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기술이 이전되기 전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을 하지 못해요. 아무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시밀러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고, 이거를 그럼 개발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바이오 SP가 개발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바이오 SP와의 관계를 말 못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삼바가 이 바이오 SP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바이오 SP랑 그러면은 관계에 대해서 뭘 하는지만 얘기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삼바의 대표적인 이제 매출처인 뭐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혹은 이런 것들. 아니면 베네팔리 대표적인 거죠. 이게 누적 매출 1조를 넘었던 약이고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락사비 뭐 이런 애들. 그냥 이런 약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삼바의 SB11 이 특허 물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임상 3상이 끝났고 이게 한국에 시판되기까지 22년 5월 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3,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원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걸린다를 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인투셀의 재무제표를 볼 건데 얘 뭐라고 했죠?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에요. 기술특례 상장.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장에 나왔을 때는 일반적인 기업들과 다르게 뭐가 가능하냐면은 기술 하나 보고 상장한 애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해도 얘는 관리 종목 혹은 상장 폐지 대상이 안 됩니다. 얼마나? 3년간 자본 잠식에 대해서 면제가 받아요. 그리고 영업 손실, 이것도 잘못하면 이제 환기 종목이라든지 관리 종목 들어가는데 5년간 면제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현금 소진 속도를 보셔야 되는데 자본 총계 잘 보세요. 요거 보아라는 건데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회사가 아마존 개인적으로 특별한 매출이 없다면 2025년 6월달, 그러니까 이번 분기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적자를 간당간당하게 면제를 받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적자 나온다고 해도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원래 바이오 기업들이 그런 딱 바이오 기업들의 전형적인 재무제표 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기술특례 상장 같은 경우에도 영업손실이나 자본 잠식에 대해서 널널하게 다른 상장주사들과 다르게 같지만은 유상증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유상증자를 해야만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으로 해서 3에서 5년간의 회사의 적자가 누적이 돼도 크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회사가 운영이 불가능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큰일이 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 이전이 있거나 아니면 유상증자가 진행된 거다라는 거예요. 유상증자가 여러분 뭐예요? 없는 주식이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주님들한테는 당연하게도 손해로 찍힐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인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이 회사 주가에 바닥을 찾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분기보고서에 적자폭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도 흑자를 기록해야 할 만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혹은 마일스톤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드러난 걸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24,700원이면 바닥이겠지 하고 매수를 하셨다가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가요. 이해하시죠? 멘탈이 나가고 8월 23일 날 추가적으로 물량이 보호해소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한 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모든 자금을 다 소진해 버리신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정말 찐바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음번 익절로 나갈 타이밍까지는 시간이 더 늦춰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단타를 좀 취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단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의 이 브리핑 내용들이에요. 이번 주에 대한 브리핑 드리면서 지난주 매매 결산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7월 7일 날 제가 다날에 대해서 자리를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 때 오전 8시 6분 다날 단타로 접근하기 매우 유리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7월 7일 오전 8시 6분입니다. 그럼 다날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7월 7일 오전 8시 6분 다날의 주가는 8,580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장중에 10,000원 이상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서 이 한 번의 매매로 22%의 수익률을 챙겨갔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또 스케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떴죠. 그러면서 NHN KCP라는 종목도 제가 이날 동시에 말씀드렸어요. 언제? 7월 7일 날. 이 종목 보게 되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죠. 실제로 여러분들 조작이 없다라는 거. 실제로 작동하는 텔레그램이고 일체 조작 없이 수정된 거 하나 없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7월 9일 날 제주은행과 NHN KCP를 주목하세요. 8시 28분.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급등주들 단기간에 폭발하는 종목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단기 종목으로 돈을 벌어 놓으셔야 이제 에코프로가 바닥에서 깨어나려고 할 때 강력한 물타기 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그걸로 단타로 재미 보시고 나오시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은행과 NHN KCP 7월 9일 8시 28분에 말씀드렸다 했죠. 7월 9일 8시 28분이면 언제예요? 13,550원 할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나 당일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 이거 한 방으로 매매가 66%짜리였습니다.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결산을 중간 결산을 했던 내용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간다. 어떤 날은 9% 챙겨가는 날도 있고 5% 가져가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은 2%, 9%, 1% 챙겨가는 날도 있고 13%, 19% 챙겨가는 날도 있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뭐예요?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투자 원칙 절대 잃지 않는다.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뭐예요? 1번을 무조건 지킨다. 그 말은 단타를 하더라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돈 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최근에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동시에 같이 밝혔던 찌막 본인의 투자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전 세계의 자금이 해당 시장으로 몰리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을 다 더해도 워렌 버핏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게 워렌 버핏이 은퇴 전에 최종 수익률이 여러분들 무려 얼마인지 550만%가 상승. 그러니까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무려 55억 원이 가능하게 된 수치인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가히 경이롭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어떻게 워렌 버핏 이게 가능했을까요? 워렌 버핏은 다음번 차세대 먹거리를 읽는 능력에 상당히 재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젠슨 왕 또한 지난번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는데 젠슨 왕도 그렇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특히나 이번에 젠슨 왕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은 로봇과 관련된 자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 로봇이 일상에 대량 투입이 되면서 전 세계 첫 번째 로봇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력 한번 보여드리면은 과거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는 실제로 테슬라에서 공개한 이 옵티머스 사람이 들어가 불과 4년 전에. 근데 이 기술력에서 2025년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로봇은 춤을 직접 이렇게 균형 잡히게 추기도 하면서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들 일상에 투입되는 건 정말 머지않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워렌 버핏 또한 이 로봇에 대해서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정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이노텍, 그리고 오일머니, 빈쌀만 전부 다 로봇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삼성전자가 손을 잡았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현대차 또한 중국에서 로보틱스 랩이라는 상표권을 사오게 되면서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LG이노텍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 또한 트럼프도 감탄하게 만든 로봇 옵티머스를 공개했죠. 그러면서 이걸 주식으로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정말 취재를 하다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대규모 인수합병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가 인수합병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보나요. 최근에 들어서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엄청난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주식으로 또 하나의 종목이 나타났죠. 그러면은 왜 전 세계가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1호 명령이 불법 재료자 추방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명령 1호가 로봇 산업의 부활의 신호탄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들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약 1100만 명 정도. 이거는 미국 전체 인구의 3.3%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3.3%가 되는 인력을 추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력 공백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서빙, 청소, 배달 이러한 단순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로봇 산업이 투입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놓는 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서빙, 요리, 청소 이런 분야의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관련된 투자가 우리나라에도 붐이 한번 본 적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바닥 대비 10배가 올랐어요. 사실상 삼성이 인수 합병한다라는 거는 10배 폭등한다 라는 공식이 이번에 만들어졌죠.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 전에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 바로 이런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를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발로 뛰니까 나왔던 것들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CES 2025에 참가 이후에 삼성의 인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이 회사를 찾아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이 지속적으로 삼성 외에도 인수 합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기업에 매집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매동 보신 적 혹시 있어요? 개인만 팔고 외국 기관, 보험,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매집 중인 이번에 역대급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이 기업의 사업 개요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안 엮인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 특히 주목할 포인트는 이 엔비디아와의 협업 내용이 정말 눈떴다라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타트업 단계,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회사들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시장에 노출이 되느냐? CES 2025에 외신에서 주목 중인 대한 기업으로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반도체 패권 국가들이 주목을 왜? 본인 국가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CES 2025 실제 제가 갔다 와서 느꼈던 내용은 이 회사는 정말 엄청난 기술력으로 자동화 물류 그리고 로봇 프로세스 전반적인 솔루션을 감당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파트너십이 이렇게 부스 옆면에도 여러분들 바로 로고가 박혀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기업의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여기 010-4438-5734로 문자를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기업의 이름과 간단한 브리핑까지 더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지금 제가 그간 드렸던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가 좀 있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대량의 거래를 두 차례 연속 발생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주가를 다시 한번 조정의 국면으로 몰아넣으면은 10중 8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매도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공포감을 유발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거래대금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서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정보가 빠르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 다음에 2배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종목 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목 중이냐? 앞서 설명드렸던 젠슨왕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실상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처 바로 로봇인 그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합병이 매우 유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인수한다 밝혔고 그 다음에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갔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단돈 몇천 원.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크던 적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 포인트죠.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여러분들 100만 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하는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은 뭐예요?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자 남겨주셔가지고 잡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게는 4-5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010-4438-5734 여기로 문자로 로봇이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한 가지 저랑 약속을 해야 될 게 여러분들, 물론 구독과 좋아요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욕심내시면 안 된다. 저는 이 종목 2만원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원칙으로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 종목은 또 나오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 되니까 종목 교체하는 거 잊지 마시고 얼마라고요? 지금은 단돈 몇천 원이지만 2만원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하는 걸 저는 원칙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38-5734로 문자로 로봇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